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장호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근 많은 이런 각광을 받고 있는 UAM이라고 하는 도심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UAM이 언론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메트로폴리스로 그리고 1000만 명 인구가 거주하는 것을 메가시티로 현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시티 안에서도 이 교통의 문제가 특히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대안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이 UAM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교통 체계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석을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60%가 2025년도에는 대도시에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메가시티는 현재의 28개에서 2030년이 되어지면 41개로 크게 증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시티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이런 환경의 문제나 이런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통, 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러한 메가시티 중에서 런던 도심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1시간에 주행할 수 있는 속도가 약 30.6km, 그리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26km,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8.9km, 그리고 동경은 25.4km, 그리고 우리의 서울은 24km로 메가시티 중에서도 가장 느린 속도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의 경우에도 1km를 건설하는데 1,300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교통 혼잡 비용에 대해서 2012년 대비 2019년에는 29조 3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확장되어지는, 또 팽창되어지는 이러한 대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동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UAM이 대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UAM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1980년도에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운영과 항공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서 항공수송을 원활화하고 국민의 복지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졌고요. 본사는 5본부 15실 47부와 그리고 지방의 14개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그리고 교육원 성격의 항공기술 훈련원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2,54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주요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항의 운영과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 사업, 항행 안전 장비의 제작이나 판매, 수출, 그리고 해외 공항 사업, 항공조종사 양성 교육훈련 사업과 그리고 항공기 취급업과 정비업과 같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한국공항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공기업은 직원수 50인 이상의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공기업을 뜻합니다. 공기업 안에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는데요.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자체 수입 비율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고,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해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자체 수입 비율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뜻하고요.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의미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김포국제공항 등 7개의 국제공항과 울산공항 등 7개의 국내 공항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항 노선은 국제선에서 13개국에 111개의 노선이 운항이 되고 있고 국내선은 20개 노선이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운항의 실적을 보면 국제선의 경우에는 지난해 19만 2천 편, 국내에서는 38만 5천 편의 수송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 실적으로는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선 노선은 연평균 4.1% 정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의 지방공항 운항 활성화를 통해서 연평균 11.6%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UAM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하는 이러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는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던 이러한 현상들이 기술의 융합 발전을 통해서 실제 운항할 수 있는 에어택시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UAM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UAM은 앞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러한 대도시의 이러한 극심한 교통 문제와 환경 오염과 같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2040년도에는 현재 전 세계 도시화율이 약 한 64.5%로 전망이 되어지면서 교통 혼잡 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UAM은 기체를 배터리 전기 동력을 넣는 수직 이착륙 eVTOL 방식으로 해서 저고도에서 공중을 활용한 항공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eVTOL은 전기 기체로 한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 오프 앤 랜딩의 이러한 개념이고요. 주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UAM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기존의 이러한 내연기관의 차량 대비한 전기 동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낮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예정이고요. 하늘길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지하철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이러한 기존의 이러한 교통수단 대비해서 건설비가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주 높은 교통수단으로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UAM 시장성 및 사업성을 보면 UAM 시장에 대한 특성상 주요 컨설팅사에 대한 이러한 분석의 수치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2017년 세계 무역 규모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약 3.2조 달러, 반도체는 약 2.1조 달러, 조선은 약 2,200억 달러로 현재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UAM의 세계 동향 고려시에 2040년까지 약 한 6천억 달러, 약 730조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의 경우에도 초기 인프라 구축과 같은 이러한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은 착수 후에 약 한 10년 내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분석을 보면 2035년 이후에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객용 개인 비행체 파부의 경우 2035년 약 4만 3천여 대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70여 개국에서 현재 이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UAM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중에 7위로 혁신 분야 대중 성숙도 총 141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심의 헬리포트 수에서는 1위, 인구 밀집도에서는 5위로 현재 이렇게 랭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UAM 시장의 경쟁력은 어느 세계 도시보다도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UAM의 기체 타입을 보면 우선 날개형과 날개가 없는 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날개가 없는 경우에는 멀티콥터형으로 그리고 리프트 크루즈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날개가 있는 것은 틸트로터형으로 현재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멀티콥터형은 단거리용으로, 리프트 크루즈는 중거리, 그리고 틸트로터형은 장거리 운항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중국의 이항사나 독일의 볼로콥터, 그리고 미국의 코라,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나 릴리움사에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다양한 비행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제작사를 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항이나 독일의 릴리움, 그리고 볼로콥터사와 같은 이러한 그 비행체 개발 업체들이 현재 세계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UAM을 효율적으로 운항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착륙장이 필요합니다. 이착륙장에 대해서는 우선 대규모 인프라형인 벌티 허브형이 있고요. 중소규모 인프라형인 벌티 포트 또는 벌티 스탑형이 있습니다. 벌티 허브형의 경우에는 UAM 기체의 약 30에서 50대를 수용을 하면서 모든 다양한 교통수단이 융복합되어지는 멀티모달 허브 형태로 개발이 현재 되어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벌티 포트형의 경우에는 한 7대 정도의 UAM의 기체를 수용을 하면서 건물이 옥상이나 혹은 유유부지를 활용을 해서 간소화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이고요. 기존의 하중, 건물에 대한 하중이나 가용 전력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UAM의 그 항행 교통 시설은 이륙장과 항로 그리고 착륙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륙장에서는 비행 계획의 제출과 승인 그리고 출발 허가 시스템, 포트에 대한 이륙, 감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고 항로에 있어서는 통신과 항법 그리고 감시, 제어, 관리하는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착륙장에서는 포트에 대한 접근 기체를 감시하고 착륙 허가 시스템과 기체에 대한 충전, 주기 그리고 정비와 같은 이러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UAM도 역시 일반 항공기와 같이 기체 운항의 이러한 필수 요소로서 MRO에 대한 이러한 기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정비 등급을 구분해서 경정비와 그리고 중정비 그리고 정밀 정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MRO를 위해서 다양한 이러한 기체나 부품 장비의 개발뿐만 아니고 이러한 기체나 부품 장비를 교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도 육성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UA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계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무단절의 이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자율의 주행이나 ICT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도시권의 인구가 집중되어져 있는 이러한 현상들과 이에서 발생되어지는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망에 대한 이러한 분산 효과를 거두고 개인의 교통수단보다는 공유 플랫폼을 수용을 해서 UAM 연계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UAM에 대한 해외 진행 사항을 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우보사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로서 최초 UAM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였고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포트사에서는 이러한 UAM 운영을 위한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유럽 이하사의 핵심 멤버로서 그리고 유럽 컨트롤에 대한 워킹그룹 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공항 운영 조직에서는 파리의 ADP나 미국의 내슈아공항 그리고 독일의 프라포트 에어포트 그룹 등에서 관련 파트너십을 통해서 UAM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리의 ADP사에서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UAM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는 UAM을 포함해서 향후 발전되어지는 항공기체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셔널 캠페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국내 UAM 생태계와 관련되어진 기관이나 이런 업체들과 활발한 이런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AM에 대한 생태계와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UAM에 대한 산업에 대한 모델은 우선 우버에서는 기체 제조와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 수익의 구조를 75%로 그리고 연계 플랫폼에 25%의 비중을 가지고 현재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되어지는 이러한 연계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일정 단계에서 요금과 전기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안정화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품질 면에 있어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UAM 사업에 대한 이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로드맵을 통해서 2025년까지 UAM 상용화 개시에 대한 이런 플랜과 2030년에는 UAM에 대한 본격 상용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협의체를 현재 운영을 하면서 파브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협의체를 지난해 9월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 재정으로 235억 원을 투자를 해서 미래형 안전운항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이러한 또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에서는 현재 한화시스템즈와 현대자동차에서 기체의 개발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UAM 로드맵에 대한 비전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UAM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집약형으로 UAM을 제작하고 건설하고 또한 ICT 등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UAM에 대한 실증 비행과 2025년 상용화의 시작과 그리고 2030년에는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상용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25년에는 10개, 30년 50개, 그리고 35년까지 100개의 노선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UAM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한 워킹 그룹 노선 시나리오를 현재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KUAM 그랜드 챌린저 1단계로서 지방의 테스트 비행과 2단계에서는 지역 간의 실증 비행 그리고 최종적인 3단계에서는 수도권의 본격적인 상용 노선 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UAM에 대한 이러한 시장에 대한 효과를 보면 도로, 철도와 같은 이러한 혼용 교통 체계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 서비스로서 무단절의 교통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에 특히 교통 혼잡도를 분산시킴으로써 시간과 사회적 편익을 최대 70%까지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UAM 시장은 2040년 국내 13조 누적 규모로 달성할 수가 있고 16만 명의 일자리와 그리고 23조 원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러한 기체 제작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시스템에서는 우버의 핵심 기체 파트너사인 오버에어와 2019년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버터플라이 기체를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방산, 전자, IT,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UAM 토탈 솔루션에 대한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와 포트 설계부터 관제, 항행 안전시설 등과 같은 UAM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 체계를 현재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여기서는 다시 할까요? 2025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현재 플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금년 1월 CES 2020에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에서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버와 협약 체계를 구축을 했고 또한 UAM용 개인 비행체, 허브 등 기반 시설에 5년간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대그룹 전반의 계열사와 현재 협업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현재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에 대한 핵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7개의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개의 핵심 기술로는 수직 이착륙과 장거리 비행, 분산 전기 추진, 모터 구도형 하이브리드형, 자율 비행, 센서, 소음 진동을 완화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 핵심 기술의 개발을 현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효율 저소음 프로펠러의 기술 개발입니다. 도심 운항이 가능한 저소음과 그리고 고효율의 다중 프로펠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115데시벨로 매우 큰 소음으로 인해서 도심 운항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음 그리고 저고효율의 이런 프로펠러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도심의 운항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항공용 모터와 인버터 기술도 필요합니다. 항공용 고출력 경량 전기 모터와 인버터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고경량과 높은 출력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리튬 이온이나 2차 전지에 대한 셀 개발을 통해서 UAM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UAM은 다중 프로펠러 모터 추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전력 제어 장치를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소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지상 인프라와 연계되어진 자율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항공기에 대한 지상항법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도심 항공 교통 혼잡 지역에 있어서의 공중 충돌 회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UAM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UAM에 있어서 핵심 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현재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먼저 그라운드 인프라와 이착륙 시스템에 대한 마련, 그리고 탑승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통합관제센터와 UAM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과 안전우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UATM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UAM 테스트베드 지원과 그리고 UAM 조종사 양성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현재까지 UAM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또한 지난 6월에는 공항공사의 UAM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국토교통부와 KUAM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한국공항공사와 한화시스템 간 MOU를 통해서 현재 워킹그룹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해외 공항 운영 기관과 UAM 인프라 전문 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공사의 새로운 UAM 허브 개념을 설계를 했고, 또한 UAM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공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준비한 UAM 별티 허브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멀티모달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국제공항에 복합 환승센터에 기반한 멀티 허브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따른 구축 규모를 설정을 하고 다양한 연계 교통 인프라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공법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특허 출원 등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현재 공항공사만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UAM에서 필요한 대당 1메가와트급에 대한 충전소 30개 분량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같은 이러한 인프라도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수요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 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에 있어서는 교통 허브와 비즈니스 지구를 지정을 하고, 또한 수도권에 있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정부 세종청사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의 입지를 선정을 해서 UAM이 운항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프라와 함께 벌티포트 운영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에어사이드에 있어서는 EV톨과 지상 운항 지원 업무 체계를 규정을 하고 인증에 맞는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할 계획이고, 랜드사이드에 있어서는 스마트 여객 수속 프로세스와 보안 검색 절차 등과 연결해서 고객에 대한 니즈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계 교통 서비스에 있어서는 교통 결절점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기다림 없는 단절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UAM은 초기 단계에서는 도심의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나 수요가 있는 수도권 간에 연계되어지는 이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공항을 활용을 해서 인접 지역과 단절되어지지 않는 연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공항 지역과 인근 거점 도시 간의 연계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공역 내에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선 항행 시설에 대한 개발과 이러한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5G와 같은 이동통신망 등을 활용한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한 항법에 있어서 기체의 GPS와 지상의 항법 보조 시설들도 개발을 하고, 감시 통제 관리를 위해서는 위성 또는 지상 센서와 연계되어지는 이러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해야지만이 현재 UAM에 대한 운항에 대한 안전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적어도 공역 내에 있어서의 유무인기에 대한 비행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교통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초기 수도권에 대한 통합적인 관제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센터 구축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무인 관제 체계의 전환 준비를 위해서 UTM 체계에서 ATM 체계와 그리고 UATM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 관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선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발한 지원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 UAM 조종사와 관제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구축을 해서 국가 인증 수립 지원과 분야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뮬레이터와 같은 훈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과 연계되어지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방공항에 있어서 거점에 대한 섬과 그리고 자연유산을 활용을 한 관광교통수단으로서의 컨텐츠 개발과 같은 활발한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UAM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잡한 UAM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UAM 사업에 대한
이러한 계획과 진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UAM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체의 개발이나 MRO와 같은 이러한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의 2차원의 공간에서는 사람과 그리고 자동차, 건물이 뒤섞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3차원의 공간인 하늘에서 UAM을 통해서 이러한 대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UAM이 향후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UAM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의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장되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UAM 사업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